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미디어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또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5월 15일 백성예대 극작가가 MBC 상암 MBC에 견학을 왔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MBC 극작가에서 구성작가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서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과 궁금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제가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MBC 구성작가 19년 차 된 구성작가예요. 그 구성작가와 지금 우리 그 백서예술대 극작가들이 이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했냐면은 5월 15일, 그러니까 지난 그 석가탄신이었죠. 석가탄신 수요일인데 그때 견학을 마치고 식사를 한 다음에 12시 반부터 1시 3까지 1시간 정도 상암 MBC M라운지가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 많이 시작하는데 이제 기억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무한도전에서 경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경매할 때 경매장,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 각종 작은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섭외해서 했고요. 참석자는 백서예술대학교 극작가 20명, 28명. 그러니까 1학년이 주축이었어요. 1학년이 한 70%, 나머지 한 2학년이 한 30% 되는 학생들과 같이 했고요. 19년 차 MBC 쇼 예능 구성작가야. 이분은 뭐 MBC뿐만 아니라 KBS나 SBS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 구성작가 업무의 개요와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MBC M라운지인데요. 굉장히 잘 돼놨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스크린도 있어서 빔 프로젝터로서 스크린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뒤에서 요 영상을 이용해서 영상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요 조명을 끄면은 또 잘 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서재도 있어서 여기 각종 프로그램도 녹화하고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지휘응답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제가 이제 백샷으로 이제 또 이런 사실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질문한 내용들도 이렇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 스케치 영상 제가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는데 그거 보시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스터데이 이런 거 모르셨나요? 약간 근데 MBC에서 이제 음악에는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음악 중심 남매로 시작했어가지고 음악 방송은 그리고 다른 버라이티 예능으로는 잘 보였습니까? 그러면은 예능 작가분과 학생들과 Q&A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제 약간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구성 작가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뭐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언론적인 질문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성 작가는 잡가가 되어야 하며 모든 내용을 넓고 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작가는 어느 한쪽에 깊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 두루두루 잡스러운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을 깊이보다는 얇고 넓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또 잡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귀에 쏙 들어오길래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아카데미를 다니는 것이 구성작가 입문에 도움되는 점. 그렇죠. 요즘에 아카데미가 이제 주로 MBC랑 KBS 이렇게 두 군데가 주로 유명한데요. 거기에 다니는 것이 구성작가 입문에 도움이 되는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동기를 만드는 것에는 도움이 되나 작가에 대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며 비전공자는 아카데미에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제 그 방송은 기본적으로 인맥이에요. 인맥이다 보니까 작가반 그러면은 지금도 아마 MBC에서 작가반 모집하고 있는데 작가반 그러면은 작게는 30명에서 완한테 80명 정도의 동기가 생겨요. 그럼 그 동기들이 다 어딘가 집중하게 되면은 서로 소개시켜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같이 가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가서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거 자체를 봤을 때는 다소 아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학습하다는 데서 아쉬움이 있지만 동기를 새기고 인맥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다. 이거는 제가 다른 작가분한테도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그렇지만은 비전공자, 그러니까 극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기도 없고 그런 관련된 주변의 지인들도 없고 그런 분들은 아카데미 다니는 거를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극작과 학생들은 또 이게 굳이 아카데미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내 작가는 어떻게 선발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카데미를 나오든 극작가를 나오든 막내로 시작하잖아요. 막내 작가에 대한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요. 이걸 또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력서를 중심으로 선발하는데, 첫 번째 인맥을 통한 검증을 하고, 생막내, 또 이분 또 경력이 없는 사람을 생막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빵년차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 경우 아카데미에 의뢰를 해서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내는 무슨 프로그램에 몇 개월 동안 프로그램 참여, 또 어느 프로그램에 6개월 참여, 이렇게 이제 이력서를 내겠죠. 그러면은 이 이력서를 받아보고 작가분들은 면접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김태용 씨가 예를 들어서 먹집바에 한 3개월 동안 일을 했다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요 여쭤봐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럼 김태용 씨 그냥 그냥 뭐 무난하게 했고요. 특별하게 뭐는 안 나왔고, 그때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만뒀다. 그렇게 스케치를 해봐요. 걔는 별로다. 걔는 보니까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그만뒀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둔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제 면접을 실시하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카데미에 이번에 뭐 송스틸러 작가 한 명을 모집하는데 한 3명만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카데미 구성작가 중에서 3명을 추천해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서 고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내 작가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정규 프로그램에 연출자가 바뀌면 작가도 바뀌어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 중심이 있다. 음악 중심 뭐 전참시가 있다 그러면 PD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PD가 다른 프로그램에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또 작가들 있을 거 아니야. 작가들은 바뀌는지요.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새로 오는 연출자의 성향에 따라 바뀌기도 하며 계속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그 연출자가 나는 그 홍길동 작가 나랑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래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 작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만두는데 밑에 있는 서브라든가 막내 작가들은 계속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인수기 하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얼 레닝이나 관찰 레닝에도 대본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 레닝이 많잖아요. 요즘에 대세가 관찰 레닝인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라든가 뭐 그런 그 관찰 레닝인데, 그때도 대본이 있는지요.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연출과 공유할 내부형 대본을 만들기는 하고 출연자에게는 장소나 진행할 내용 등을 구두로 전달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산다 하는데 집안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줘요. 그러면 집안에서 자기가 저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면 돼. 그럼 그걸 우리는 다 담아요. 아니면 이번에는 뭐 마트 가서 장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걸 가르쳐주면 자기네끼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연출자와 작가는 공유를 하는데, 이 출연자에게는 어디 간다는 사항만 설명해줘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거기에 꼭 약국에 들어서 무슨 약국에 들어서 이거를 사야 돼요. 이건 PPL이에요 라고 요 정도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열어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요런 거는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상황만 얘기해주고 대본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본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대본을 출연자에게 주지는 않는다. 내부용으로 자기네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이나 게임 프로그램 예능 제작 시뮬레이션 하니까 운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뛴다든가 달리기 한다든가 뭘 먹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시뮬레이션을 하냐, 이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비슷한 조건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구성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먹집바를 하는데 보통 100kg 이상 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뭘 먹는데 이거를 몇 분 안에 먹는지, 그래서 그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본대요. 근데 재미난 얘기는 그런 걸 하는데 한 80kg짜리 되는 친구들이 이제 먹는 걸 해봤더니 별 무리 없이 잘 되더래요. 근데
100kg 이상 남 진짜 출연자들은 100kg가 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와서 먹다 보니까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뭐 다시 제작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한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뛴다 그러면 뛰는 거를 한번 뛰어보고 자기네들끼리 뛰어보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작가들의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비슷하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최종 편집에서 참여하나요? 이게 최종 편집은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는데 마지막 편집까지 참여하는 편이고 프로그램과 연출자의 성향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계약 조건인가 봐요. 그러니까 메인 작가들은 최종 편집에 참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마지막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중간 과정까지는 하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뭐 계약 조건이 있나 봐요. 그런 거에서 이 참여 여부가 결정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 작가의 여자가 많은 이유는 물어봤어요. 이건 굉장히 많거든요. 여자가 한 제가 보기에는 95%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봤더니 불안전한 고용으로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남자 예능 구성 작가 엄표다. 그러니까 작가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내 작가는 최저 시급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작가는 뭔가 나중에 한 다음에 뭐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작가 영위하기 힘들어졌어요. 그거가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없다 보니까 지금은 남자 작가가 거의 없어요. 다 여자 작가. 그래서 남자 작가 없는 편이다 얘기합니다. 이력서나 자소서 작성 시 유예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막내 작가를 할 때 이력서 자소서 쓰잖아요. 그때 유예사항은 뭔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정력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아이돌에 대한 과한 팬덤 내용을 시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은 프로그램 내가 무슨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아까 그 작가들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했는지를 파악한다고 했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증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백서예술대학교 극작가 졸업. 뭐 졸업작품 뭐만 했어. 이거 갖고는 졸업작품을 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증빙할 자료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조그만 교양이라든가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에 대해서 나는 그 아이돌을 엄청 좋아해요. 그럼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아이돌이 출연한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그 아이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과한 내용은 지출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 예능, 라디오 작가 순환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드라마 그걸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능 작가가 드라마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드라마 작가가 예능으로 오는 것은 거의 없다. 라디오 작가는 별개입니다. 이거야. 예능 작가는 드라마를 가서 드라마 쓰기도 해요. 드라마 써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드라마 작가가 예능으로 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드라마 작가의 어떤 문법과 예능 작가의 문법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드라마는 예능은 드라마로 가는데 드라마는 예능으로 오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라디오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작가는요, 여기 이제 적지 않은데, 라디오 작가는 굉장히 한 번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자리를 잡으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별개로 그분이 돌아가셔야 자리가 난다. 이런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작가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일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직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가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막내들은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주급 형태로 지급되며 연차가 올라가면 매년 주급이 10만원 정도 이상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우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출연하면 돈을 받고 작가도 월급 제작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비에서 가니까 음악 중심 883회 내가 참여했다 그러면 그거를 주급으로 처리를 하는데 주급으로 처리해서 월급 형태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달 25일날 4번을 했다 그러면 4번 주급에 4개가 나오고 5번을 했다 그러면 5개가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년이 지나면 10만원씩 오른대요. 주급이.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산다를 내가 올해는 편당 50만원 받았어. 그럼 내년에는 편당 6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차럼 6억 3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70만원 받아요. 그러면 7, 5, 30, 350만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메인 작가가 되면 방법이 좀 틀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성 작가의 저작권도 있냐고 물었어요. 구성 작가도 저작권이 있냐 니네 물어봤더니
저작권은 없지만 작가협회에 가입하면 제방, 3방, 4방에 대한 작가료가 매월 정산일에 입금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저작권은 없지만은 작가협회, 그러니까 작가협회가 있대요. 근데 작가협회에 가입을 하면, 근데 이 작가협회 가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예능 구성작가 프로그램에 일정 시간 이상을 넘어야 작가가 가입이 된대요. 그리고 작가협회 회비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0만 원이 넘는다는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 혼자 산다 했다. 나 혼자 산다가 본방 나갈 때 얼마, 재방 나갈 때 얼마, 3방, 4방, 그 다음에 케이블 TV 막 나가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고, 이게 다 계산이 된대요. 계산이 되어서 작가협회에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작가협회에서 조사된 거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띄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작가한테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있고, 올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은 저작권도 있다. 이렇게 저작권은 아니지만은 방송에 대한 어떤 이 작가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CO 예능 구성 작가와 대화의 내용을 우리 백설예술대학교 극작과 학생들과 Q&A 내용을 정리를 다 해왔습니다. 또 이런 특별한 걸 제가 또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또 우리 또 빗장TV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